그녀가 당신을 무시하고 있고 당신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안달이 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게임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여자에 대한 단 하나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차가워질 때 무엇이 그녀를 흥분시키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저와 함께하세요. 전사여. 그녀의 침묵을 당신의 초능력으로 바꿔줄 7가지 냉철한 비밀을 공개할 테니까요. 당신은 쫓거나 애원하지 않고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녀가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힘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함께 뛰어드세요. 신사 여러분, 전사여, 강철 같은 의지와 불굴의 힘을 가진 남자들을 양성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람을 켜세요. 당신이 본래부터 남자답게 살도록 깨우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갑자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답장도 전화도 없이 그저 침묵만 흐릅니다. 아니면 그녀가 거리를 두고 당신을 무시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게 만드는 걸까요? 속이 뒤틀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실수한 걸까? 그녀가 날 끝낸 걸까?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정말 짜증나는 경험이죠. 그 침묵은 마치 칼날처럼 당신의 자신감을 꿰뚫는 듯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상을 뒤집어 놓을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당신의 패배가 아닙니다. 빛날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여자들이 침묵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견고한 사고방식을 구축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세네카 같은 전설 속 인물들이 직접 들려주는 7가지 냉철한 비밀과 당신을 통제하는 현실적인 비법을 함께 소개합니다. 정비사든 학생이든 아니면 그저 여자를 이해하려는 남자든 이 책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을 당신의 승리로 바꾸고 세상에 가치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볼까요? 그녀의 침묵이 왜 이토록 강렬하게 다가올까요? 여자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것은 마치 예상치 못한 주먹질과 같습니다. 사귀고 있는 여자일 수도 있고 짝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당신에게 반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조용하고 답장 없는 문자, 그 차가운 분위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특히 아끼는 사람에게서 연결되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정은 쓰라립니다.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 당신의 머릿속은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녀가 미친 걸까? 다른 남자가 있는 걸까? 감정이 당신을 사로잡고 갑자기 의심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처럼 들리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적인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기분, 그녀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제국을 통치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이지 외부적인 사건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외부적인 사건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강점이에요, 전사여. 그녀가 물러나는 이 순간 당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고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는 남자라는 걸 보여줄 기회입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미친 부분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선물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가 침묵하는 것을 거절로 여기고 무너져 내립니다. 문자를 쏟아붓고 매달리고 자존감이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죠. 하지만 당신은 그녀의 침묵을 거울처럼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의 강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녀가 답장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당신의 가치는 정말 그녀의 관심에 달려 있는 걸까요? 속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녀의 의견이 아닙니다. 망명과 상실에 맞선 금욕주의자 세네카는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그녀의 침묵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이야기들을 다시 쓸 기회이자 누구의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비밀 하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첫 번째, 냉정한 비밀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녀에게 답장을 강요할 수도 없고 신경 쓰도록 만들 수도 없으며 신경 쓰고 싶어서도 안 됩니다. 멀어져 가는 사람을 쫓는 것은 이미 역을 떠난 기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문제에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생각, 행동, 성장을 통제하세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내려놓으세요. 제 친구 토니를 예로 들어볼까요? 엠마라는 여자에게 푹 빠져있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엠마가 토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이 그저 침묵만 흘려보냈죠. 토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엠마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소셜미디어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며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스토아 학파의 눈을 뜨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엠마의 침묵이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엠마를 쫓는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헬스장에 다시 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들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죠. 몇 달 후 엠마가 갑자기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토니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엠마가 기분 좋아지도록 도와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용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발짝 물러나는 걸 봤지만 나는 여전히 굳건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역심리학을 활용하세요. 여자들은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당신이 침묵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어쩌면 전화를 끊거나 화를 내거나 뭔가 큰 행동으로 설득하려 들 수도 있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하고 그녀도 바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과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로 행동할 겁니다. 그녀에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녀의 침묵이 당신을 전혀 동요시키지 않는다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가 문자를 멈추세요.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그녀는 차갑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물러서세요. 이건 얄미운 짓이나 장난을 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남자를 시험합니다. 당신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침착하게 행동하면 그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갑자기 그녀는 왜 그가 나를 쫓지 않을까?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의 호기심이 불타오르고 역학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이 그녀를 속여서가 아니라 당신이 확고한 남자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녀가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노예에서 지혜로 거듭난 금욕주의자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심리학은 당신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관심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사여, 제게 말씀드리자면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쫓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그녀의 침묵을 당신의 연료로 삼으세요. 세 번째 비밀은 당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녀의 침묵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연료로 삼으세요.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면 머릿속에 갇혀 모든 문자를 반복하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게임입니다. 진정한 방법은 그 에너지를 받아 최고의 당신이 되는데 쏟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제가 아는 남자 제이크는 마음에 들어하던 여자에게 무시당했어요. 그냥 우울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죠. 열심히 헬스장을 다니고 코딩 부트캠프에 참여하고 부업을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성장했고 실력도 늘었고 더 나은 커리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당신이 말했듯이 알파 남성의 에너지였죠. 그 여자는 소셜미디어에서 제이크가 빛나던 모습을 보고 다시 문자 메시지로 돌아갔죠. 하지만 제이크는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냉정한 복수죠. 최고의 복수는 그녀를 되찾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복수가 커지는 거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의 기술은 춤보다는 레슬링에 더 가깝다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침묵은 레슬링 시합과 같고 당신은 링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침묵을 훈련에 사용하세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세요. 기술을 배우고 돈을 모으고 열정을 쳐으세요.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힘을 키워줍니다. 성장에 집중할 때 그녀의 인정에 대한 갈망은 사라집니다. 그녀가 있든 없든 제국을 건설하는 남자가 됩니다. 네 번째 비밀, 침묵을 자유로 재정립하세요. 모든 남자들이 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메시지에 답장이 없는 길고 차가운 침묵. 전화 후의 침묵은 피해야 합니다. 그녀가 보이지 않는 날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립니다. 분노도 상심도 아닌 의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고 더 적은 남자들이 익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거부가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회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침묵을 처벌,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하고, 더 큰 소리로 간청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당신을 그녀의 인정에 얽매이고 그녀의 관심에 따라 당신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금욕주의는 그 환상을 깨뜨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통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침묵을 버림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공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숨 쉴 공간, 생각할 공간, 다시 위험해질 공간. 얽매이지 않고 침묵 속에 앉아있는 법을 아는 남자는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침묵 속에서 공황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둘러 사과와 해명으로 그리고 결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고치려고 밤늦게까지 글을 쓰며 침묵을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그녀의 침묵을 넘을 수 없는 벽처럼 혹은 열려있는 줄도 몰랐던 문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그 거울 속에 당시 가치를 간청하는 남자가 보인다면 침묵은 당신에게 경종을 울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고독 속에서 날카로워지는 남자를 보기 시작한다면 침묵은 신성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냉정한 렌즈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은 자신의 영혼보다 더 고요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찾을 수 없다고 썼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이 당신의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소음이 멈춰쳤을 때, 그녀가 조용해지고 당신이 움찔하지 않을 때 당신은 아무 말 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제여,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혼란을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쫓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사과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침묵을 통해 당신의 몸, 집중력, 마음, 존재감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뿌리를 내리고 목적의식을 갖게 되어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기에 그녀의 부재가 당신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당신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발전하는 남자의 앞줄에 앉았을 뿐이고 쇼가 시작되기도 전에 떠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수는 필요 없습니다.
게임도 필요 없습니다.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침묵을 당신의 질서로, 그녀의 거리를 당신의 규율로, 그녀의 차가움을 당신의 명료함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때 거절처럼 쓰라렸던 그 침묵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장의 공간이 됩니다. 방해, 드라마, 기다림 없이 오직 발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때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남자가 왜 멈췄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에너지가 바뀌었을까요? 왜 이제 침묵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때 당신은 힘이 뒤집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한 남자에 의해 제정이 된 침묵은 공격의 무기가 아니라 통제, 자기 관리, 자유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그 침묵 속에 앉아 있다면, 그 아픔을 느끼면서도 애원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물러나는 모든 순간을 당신의 힘의 일부를 되찾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이 글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자유를 선택하는 이유는 소음을 쫓는 것을 멈추고 침묵을 마스터하는 남자는 단순히 그녀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뛰어넘게 되고 그 어떤 말보다도 그녀의 자존심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비밀. 감정의 갑옷을 만들어라. 뭐가 지치는지 알아?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 그들의 침묵이 내 가치를 좌우하게 하고 그들의 뜨겁고 차가운 행동이 마치 파도처럼 나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도록 내버려두는 것.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린 파도처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용광로이자 불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바로 그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진정한 남자는 감정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지금 신경 쓰지 않는 척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건 부정입니다.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움츠러들지 않는 그런 남자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처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남자. 침묵을 위협이 아니라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남자. 진실은 이렇습니다. 감정적인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하고 잊을 겁니다. 당신은 인정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낼 겁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잠잠해지면 가슴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과 그 상처를 통해 날카로워지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른 것을 찾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도파민을 분비하거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든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건 그 안에 앉아 침묵에 귀 기울이고 그녀가 당신에게 의문을 품게 했던 모든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하세요. 그녀를 위해서도, 다음 여자를 위해서도, 복수를 위해서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감정적 방어막은 당신의 감정적 안정을 그녀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을 때 단단해집니다. 잠에서 깨어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모든 감정적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려 그녀를 우상화했을 때 당신이 버렸던 그 남자가 되도록 시간을 주는 선물입니다. 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며 며칠, 어쩌면 몇 주, 어쩌면 몇 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화가 애초에 그녀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이 당신이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면 어떨까요? 거절의 아픔을 느끼고 반응 대신 고요함을 선택할 때 당신은 평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손을 내밀고 자신을 설명하고 명확하게 물어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당신은 그것을 버립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오만함이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에너지에 더 이상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다는 조용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솟아오르게 할 때 당신은 그것을 버립니다. 당신은 상처를 느낍니다. 상처를 인정하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바꿉니다.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규율을 되찾기 위해 헬스장에 갑니다. 현명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다시 중요해지기 위해 책을 집어듭니다. 당신은 방해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다시 목적이 생기기 위해 일, 기술, 사명을 위해 나타납니다. 바로 그 변화, 그것이 바로 갑옷을 입는 느낌입니다.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작은 감정의 변화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공간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녀의 침묵은 덜 아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침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독입니다. 처벌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당신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의 강점을 정의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녀가 뒤돌아볼 때,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시했던 그 남자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그 남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 남자, 다시 일어서는데 그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던 그 남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 그녀가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모습이 어떻게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이 되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 갑옷의 힘입니다. 그것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쫓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방해받지 않고 현실에 기반을 두고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침묵 속에 앉아 치유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감각이 마비된 건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건되고 있는 중이며 더 강하고 날카롭고 더 굳건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변화를 느낀다면 절망보다는 고요함을, 반응보다는 성장을 선택하고 있다면 아래의 이 글을 당신만의 조용한 선언으로 적어보세요. 저는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저는 힘을 키워갑니다.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전장이 아니라 요새가 되기 시작하면 당신은 단순히 그녀의 침묵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결코 당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남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당신은 그녀가 눈치챌 필요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충분히 강해진 당신의 삶에 너무 집중하고 있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 있을 때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고 물러서거나 그냥 사라질 때 당신을 파괴하는 것은 항상 그녀의 침묵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고립입니다. 혼자 앉아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늪에 빠져 맴돌아요. 그리고 스스로 고통을 해결하려 애쓰며 진정한 남자는 혼자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하지만 강함이 곧 고독이라는 생각은, 그 믿음은 허황된 믿음이자 위험한 생각이에요. 감정이 당신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당신의 관점을 확인해주고 당신을 안정시켜주고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그녀에게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그때 당신은 그녀에게 그녀가 얻지 못한 힘을 줍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변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인다면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녀의 힘은 단순히 내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어떤 남자도 자신을 뒷받침하는 무리 없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군중도, 술친구 무리도, 공허한 소음으로 당신을 흥분시키는 남자들도 아닙니다. 바로 무리입니다. 당신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남자, 당신의 변명을 간파하는 남자, 당신도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신이 넘어질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이 아닌 당신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남자입니다.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가치관, 습관, 심지어 감정의 한계점까지도 당신의 정신적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만약 여성적인 무관심의 첫 징후에도 무너져 내리는 남자들,
인정받기만을 쫓는 남자들, 호감과 감정적 고조만을 위해 사는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명료하게 움직이고 규율에 따라 살고 강해지기 위해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 남자들과 손을 잡으면 당신은 진화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은 떠나버린 여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있는지, 왜 답장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가 지켜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작아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남자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당신은 무언가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시다시피 부족을 만든다는 것은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 속에서는 결코 마주할 수 없는 싸움을 혼자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가짜 자신감은 거침없고 진짜 고통은 침묵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자아가 아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남자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를 찾으면 당신은 그 남자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 부족은 당신의 거울이 되어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아닌 존재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은 치유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돌아와서가 아니라 이미 이 길을 걷고 더 현명해졌지만 약해지지 않고 현명해진 다른 든든한 남자들과 다시 연결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혼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립된 채 꼼짝 못하고 그녀가 침묵했던 모든 말, 모든 눈빛, 모든 순간을 되짚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당신은 새로운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시 웃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감정적인 빚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의지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환경이 이제 당신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길을 잃은 기분이라면, 그녀의 침묵이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가슴에 맴돈다면 어쩌면 그녀와의 또 다른 대화가 필요한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당신을 굴복시키지 않는 남자와의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갑옷이 강화되고 관점이 재정비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여자에게서 회복하는 남자가 아닌 의도를 가지고 재건하는 남자가 됩니다. 사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설령 돌아온다 해도 그녀가 남겨둔 당신의 모습과 같은 당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달라져 있고 더 강하고 더 날카로워지고 지지받고 감정적으로 상호 의존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명료해져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당신만의 부족을 찾거나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세요. 남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함께할 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말이 당신에게 뭔가를 건드린다면 혼자 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남자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이 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저는 강인함으로 걸어갑니다. 진정한 힘은 대중 앞에서 얼마나 큰 함성을 지르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얼마나 튼튼한 기반을 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도 그 기반을 혼자서 쌓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남자를 진정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근육도, 돈도, 카리스마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이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당신 내면 깊숙이 타오르는 불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도, 어떤 침묵도, 어떤 거부감도 그 불꽃을 끌 수 없습니다. 남자가 끊임없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애쓰지 않아도 끌 수 있는 매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쫓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녀가 그들을 무시하고 멀어질 때 그들은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쫓고 질문하고 소용돌이칩니다. 그녀를 자신의 정신세계의 중심으로 삼고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 스위치를 켤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침묵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방향 감각 부족이 문제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녀의 침묵은 실제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그녀가 문자를 보내지 않는 매 순간은 감정적 위기가 됩니다. 답장하지 않은 모든 메시지는 당신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피드백을 통해 당신의 남성성, 가치, 힘에 대해 알게 되고 그녀가 나타나기 전부터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었음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명에 푹 빠져들고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 하루가 새벽 5시에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비전을 중심으로 흘러갈 때 당신은 침묵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감각이 마비되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목적의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누가 떠났는지, 누가 반응하지 않는지, 누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지에서 벗어나 그 사람들 없이 당신이 만들어가는 삶에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 여자들이 말해주지 않지만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남자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는 더 느리게 걷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묵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바쁘기만 합니다. 그는 차갑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길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그녀는 애초에 왜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당신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이 진전으로 이어질 때 그 역학은 달라집니다. 헬스장은 당신의 신전이 되고 일정표는 전쟁터가 됩니다. 아침 루틴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에너지는 찾는 것에서 쌓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는 그런 모습의 당신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된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당신의 목적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애초에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미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 있는지에 깊이 뿌리내려 그녀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일시적인 감정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재건 시즌입니다. 한때 당신을 산만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당신의 사명을 지연시켰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시즌입니다. 사과도 설명도 없이 그저 거리를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가 자신을 필요로 했던 남자에게 감명받지 못했다면 그렇지 않은 남자를 만나게 두세요. 목적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완벽한 사업 계획이나 100만 달러짜리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적은 아들을 제대로 키우고 몸을 되찾고 미뤄왔던 책을 쓰고 아무도 당신만 보는 조용하고 집중력 있고 충만한 삶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랑스럽게 깨어나세요. 거기서 시작하세요. 처음에 외로움을 느낀다면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만큼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랫동안 산만해 있었습니다. 이제 집중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기억할 때입니다. 당신이 방황하고 있었다면 누군가의 관심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규정하는 무게를 느꼈다면 이 말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쌓아야 할 것이 더 많지만 저절로 쌓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기나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그 남자가 되기 위해 목적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와 닿는다면 소리내어 말하세요.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누가 남든 떠나든 자신의 길을 가는 남자는 인정을 좇지 않습니다. 그는 기준이 됩니다. 8번째 비밀,
부재가 집착이 아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세요. 남자가 여자와의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특히 그녀가 멀어지거나 침묵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이 한 말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당신이 한 행동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떠난 자리를 절박함으로 채웠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부재를 자신을 증명하고 그녀에게 당신의 관심을 일깨워주고 안부를 묻고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라는 초대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이 가장 보호해야 할 바로 그 호기심을 죽였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부재의 힘은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암시하는 바에 있습니다. 당신이 분노나 비통함이 아닌 침착함으로 침묵할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사라졌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를 쫓는 순간 그 모든 역관계가 무너집니다. 미스터리로 여겨질 것이 이제는 결핍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당신은 그녀에게 의도치 않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물러나도 당신이 항상 달려올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질문하기도 전에 당신이 모든 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불확실성 속에서만 커집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조종이나 장난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이해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관심,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누군가 그 공간에서 스스로를 떼어놓는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신성한 공간처럼 그 공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떠나가는 것을 느낄 때 더 꽉 붙잡고 손을 내밀고 고쳐주고 싶은 본능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본능은 명확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잊혀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반응한다고 해서 존경이나 욕망을 쌓는 것은 아닙니다. 절제하고 공간을 허용하고 그녀가 돌아올 운명이라면 돌아갈 곳이 있을 때만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존경이나 욕망을 쌓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처벌이 아닙니다. 전략도 아닙니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희망하지 않습니다. 쌓아 올립니다. 당신 사이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그녀가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과 함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중요한 건 관심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흔치 않습니다. 호기심은 스스로 얻어야 합니다. 문자가 끊긴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을 간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숨 쉴 수 있도록 내버려둔 침묵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원망 없이 사라졌는지,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열린 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가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원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녀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그저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도록 조용히 있는 것이라면 그녀는 그 행동을 감지할 것입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부재는 그녀가 그 공간을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부재가 당신을 대변하게 하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발전이 울려 퍼지게 하세요. 그녀가 당신의 페이지를 보고 당신이 미소 짓고 살고 일하고 창조하고 치유하는 모습을 강요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그녀 없이도 온전히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볼 때 바로 그때 당신의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때 호기심이 불타오릅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기억하는 그 남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누군가입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알아가야 할 누군가입니다. 과하게 설명하고, 과하게 반응하고, 과하게 보상하는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신은 더 크게 소리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강력한 힘으로 침묵했기 때문에 잊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지금 당신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 부재의 무게와 그 자리를 채우려는 유혹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고 숨을 쉬세요. 그리고 이것은 그녀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되찾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부재가 뻗어나가도록 하세요. 침묵이 지속되도록 하세요.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그녀가 그러는 동안 당신이 너무 산만해서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이 되어보세요. 만약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절박함 대신 규율을 선택한다면 아래에 적어보세요. 저는 제 에너지를 지킵니다. 분노가 아닌 차분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남자는 기억해달라고 애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잊히지 않습니다. 9번째 비밀. 그녀가 읽을 수 없는 남자가 되세요. 왜 어떤 남자들은 절대 상대에게 놀림받지 않을까요? 왜 어떤 남자들은 방에 들어와도 시험하지 않고 자극하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까요? 외모, 지위, 말투만으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여주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남자가 예측 가능해지면 무력해집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무슨 말을 할지, 얼마나 신경 쓸지 정확히 알게 되면 그녀는 긴장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감은 형님, 매력의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게임 플레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남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의 차분한 겉모습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 미스터리는 자석처럼 끌립니다. 흔치 않은 일이죠. 그녀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공유하고 지나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움직임을 명확하게 하려고 애쓰며 그것이 그녀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동안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너무 명확하게 하면 불꽃이 꺼집니다. 발견의 기회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더 이상 알아낼 것이 없어지면 그녀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남자는 단지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드러내기보다 듣는 데 더 집중합니다. 그는 그녀의 관심을 끌 만큼만 자신을 내어주지만 그녀가 이미 그를 이해했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차갑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통제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자들은 항상 남자를 시험합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이 확신이 없을 때, 상황이 불편할 때,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표정이 변하지 않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고, 리듬이 변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느낍니다. 당신이 쉽게 움직이지 않고 당신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느낌은 그들을 더욱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접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접근을 통제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남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녀는 그들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공짜로 살고 있다. 그런 남자가 되려면 침묵, 특히 자신의 침묵에 익숙해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감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에너지가 말하고 종종 그 에너지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또한 감정적 절제력을 길러야 한다. 그녀가 당신의 문자를 무시하든 물러서든 심지어 당신을 도발하려 하든 무언가가 당신을 자극할 때 당신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 당신은 관찰해야 한다.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읽어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을 읽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차분한 의도로 움직이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힘에 겨워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 당신은 그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단순히 당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해독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그녀를 계속 호기심에 사로잡게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호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드물게도 존중받는다면 오해받아도 괜찮아요. 그런 남자는 여자가 당신을 존중하면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굳이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녀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세요. 그녀에게 달려드는 모든 남자와 그녀가 물러날 때 움찔하지 않는 남자의 차이를 그녀가 느끼게 하세요.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 당신은 차갑지 않습니다. 침착합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이고 거리감이 없습니다.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면 호기심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꾸준함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읽기 쉽고 예측 가능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싶지 않다면 이제 그만 받아들이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댓글에 이 말을 남겨주세요. 제가 침묵 속에 움직이는 이유는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가 그녀가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녀의 자존심은 그저 깨지는 게 아니라 무너져 내릴 겁니다. 10번째 비밀. 당신의 성장을 그녀의 후회로 만들어 보세요. 그녀가 예상치 못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당신이 그녀의 휴대폰에서 처음 사라졌을 때도 심지어 그녀가 당신이 그 사진을 펼쳐보기를 바라며 게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그 순간은 그녀가 마침내 당신을 확인하고 당신이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옵니다. 그녀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그녀가 알던 남자에게서도요. 당신은 쫓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화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후회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간청해서도,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가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진정한 복수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과시하거나 뽐내거나 가짜 소식을 올리면서 그녀가 알아주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진화입니다. 그녀가 돌아갈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 당신의 평화, 당신의 존재 안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녀가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오려고 애쓴다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다시 일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감정을 시험하는 동안 당신은 그 감정을 마스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동안 당신은 그 가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침묵은 따끔거리지 않고 오히려 명령합니다. 당신의 부재는 멈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곁에 있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원망스러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성숙해졌고 당신을 잃어야만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비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한다면 그 후회는 당신이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짊어져야 할 것이 되게 하세요. 갇히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단지 그녀를 되찾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은 그 남자를 그리워하는 무게를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녀가 침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재탄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녀가 떠나가는 동안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 아직 치유 중이고 여전히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여전히 그녀가 당신이 떠난 것을 알아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계속 발전하세요. 진정한 성장은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녀가 마침내 뒤돌아보며 그녀 없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깨닫게 될 때 그녀가 그 조용한 진실 속에 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떠났고 당신은 그것을 연료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무시했고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불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과소평가했고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강점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그녀의 침묵이 이미 사과를 했기에 그녀가 사과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 말을 해두죠. 당신은 아팠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기다렸던 당신, 애원했던 당신,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겨 잠을 설쳤던 당신의 모습으로 이제 당신은 명확해졌기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의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당신의 성장만이 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침묵이 당신을 산산조각 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조각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화했다는 것을 그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뒤돌아볼 날이 올 때 당신은 비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앞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당신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더 당당하게 서고 더 깊이 호흡하고 마땅히 주어졌어야 할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도록 도와줬다면 이 영상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듣고 싶어하는 형제와 함께 나누세요. 더 많은 진실과 현실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구독하세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당신이 어느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예리하게, 침착하게, 그리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세요.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고 있고 당신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안달이 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게임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여자에 대한 단 하나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차가워질 때 무엇이 그녀를 흥분시키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저와 함께하세요. 전사요. 그녀의 침묵을 당신의 초능력으로 바꿔줄 일루까지 냉철한 비밀을 공개할 테니까요. 당신은 쫓거나 애원하지 않고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녀가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힘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함께 뛰어드세요. 신사 여러분, 전사여, 강철 같은 의지와 불굴의 힘을 가진 남자들을 양성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람을 켜세요. 당신이 본래부터 남자답게 살도록 깨우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갑자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답장도 전화도 없이 그저 침묵만 흐릅니다. 아니면 그녀가 거리를 두고 당신을 무시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게 만드는 걸까요? 속이 뒤틀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실수한 걸까? 그녀가 날 끝낸 걸까?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정말 짜증나는 경험이죠. 그 침묵은 마치 칼날처럼 당신의 자신감을 꿰뚫는 듯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상을 뒤집어 놓을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당신의 패배가 아닙니다. 빛날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여자들이 침묵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견고한 사고방식을 구축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세네카 같은 전설 속 인물들이 직접 들려주는 일루까지 냉철한 비밀과 당신을 통제하는 현실적인 비법을 함께 소개합니다. 정비사든 학생이든 아니면 그저 여자를 이해하려는 남자든 이 책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을 당신의 승리로 바꾸고 세상에 가치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볼까요? 그녀의 침묵이 왜 이토록 강렬하게 다가올까요? 여자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것은 마치 예상치 못한 주먹질과 같습니다. 사귀고 있는 여자일 수도 있고 짝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당신에게 반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조용하고 답장 없는 문자, 그 차가운 분위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특히 아끼는 사람에게서 연결되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정은 쓰라립니다.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 당신의 머릿속은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녀가 미친 걸까? 다른 남자가 있는 걸까? 감정이 당신을 사로잡고 갑자기 의심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처럼 들리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적인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기분, 그녀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제국을 통치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이지 외부적인 사건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외부적인 사건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강점이에요, 전사여. 그녀가 물러나는 이 순간 당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고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는 남자라는 걸 보여줄 기회입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미친 부분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선물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가 침묵하는 것을 거절로 여기고 무너져 내립니다. 문자를 쏟아붓고 매달리고 자존감이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죠. 하지만 당신은 그녀의 침묵을 거울처럼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의 강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녀가 답장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당신의 가치는 정말 그녀의 관심에 달려 있는 걸까요? 속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녀의 의견이 아닙니다. 망명과 상실에 맞선 금욕주의자 세네카는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그녀의 침묵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이야기들을 다시 쓸 기회이자 누구의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비밀 하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첫 번째, 냉정한 비밀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녀에게 답장을 강요할 수도 없고 신경 쓰도록 만들 수도 없으며 신경 쓰고 싶어서도 안 됩니다. 멀어져 가는 사람을 쫓는 것은 이미 역을 떠난 기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문제에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생각, 행동, 성장을 통제하세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내려놓으세요. 제 친구 토니를 예로 들어볼까요? 엠마라는 여자에게 푹 빠져있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엠마가 토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이 그저 침묵만 흘려보냈죠. 토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엠마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소셜미디어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며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스토아 학파의 눈을 뜨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엠마의 침묵이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엠마를 쫓는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헬스장에 다시 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들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죠. 몇 달 후 엠마가 갑자기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토니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엠마가 기분 좋아지도록 도와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용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발짝 물러나는 걸 봤지만 나는 여전히 굳건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역심리학을 활용하세요. 여자들은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당신이 침묵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어쩌면 전화를 끊거나 화를 내거나 뭔가 큰 행동으로 설득하려 들 수도 있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하고 그녀도 바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과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로 행동할 겁니다.
그녀에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녀의 침묵이 당신을 전혀 동요시키지 않는다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가 문자를 멈추세요.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그녀는 차갑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물러서세요. 이건 얄미운 짓이나 장난을 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남자를 시험합니다. 당신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침착하게 행동하면 그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갑자기 그녀는 왜 그가 나를 쫓지 않을까?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의 호기심이 불타오르고 역학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이 그녀를 속여서가 아니라 당신이 확고한 남자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녀가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노예에서 지혜로 거듭난 금욕주의자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심리학은 당신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관심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사여, 제게 말씀드리자면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쫓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그녀의 침묵을 당신의 연료로 삼으세요. 세 번째 비밀은 당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녀의 침묵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연료로 삼으세요.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면 머릿속에 갇혀 모든 문자를 반복하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게임입니다. 진정한 방법은 그 에너지를 받아 최고의 당신이 되는데 쏟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제가 아는 남자 제이크는 마음에 들어하던 여자에게 무시당했어요. 그냥 우울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죠. 열심히 헬스장을 다니고 코딩 부트캠프에 참여하고 부업을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성장했고 실력도 늘었고 더 나은 커리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당신이 말했듯이 알파 남성의 에너지였죠. 그 여자는 소셜미디어에서 제이크가 빛나던 모습을 보고 다시 문자 메시지로 돌아갔죠. 하지만 제이크는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냉정한 복수죠. 최고의 복수는 그녀를 되찾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복수가 커지는 거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의 기술은 춤보다는 레슬링에 더 가깝다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침묵은 레슬링 시합과 같고 당신은 링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침묵을 훈련에 사용하세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세요. 기술을 배우고 돈을 모으고 열정을 적으세요.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힘을 키워줍니다. 성장에 집중할 때 그녀의 인정에 대한 갈망은 사라집니다. 그녀가 있든 없든 제국을 건설하는 남자가 됩니다. 네 번째 비밀, 침묵을 자유로 재정립하세요. 모든 남자들이 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메시지에 답장이 없는 길고 차가운 침묵, 전화 후의 침묵은 피해야 합니다. 그녀가 보이지 않는 날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립니다. 분노도 상심도 아닌 의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고 더 적은 남자들이 익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거부가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회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침묵을 처벌,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하고, 더 큰 소리로 간청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당신을 그녀의 인정에 얽매이고 그녀의 관심에 따라 당신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금욕주의는 그 환상을 깨뜨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통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침묵을 버림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공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숨 쉴 공간, 생각할 공간, 다시 위험해질 공간. 얽매이지 않고 침묵 속에 앉아있는 법을 아는 남자는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침묵 속에서 공황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둘러 사과와 해명으로 그리고 결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고치려고 밤늦게까지 글을 쓰며 침묵을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그녀의 침묵을 넘을 수 없는 벽처럼 혹은 열려있는 줄도 몰랐던 문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그 거울 속에 당시 가치를 간청하는 남자가 보인다면 침묵은 당신에게 경종을 울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고독 속에서 날카로워지는 남자를 보기 시작한다면 침묵은 신성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냉정한 렌즈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은 자신의 영혼보다 더 고요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찾을 수 없다고 썼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이 당신의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소음이 멈춰섰을 때, 그녀가 조용해지고 당신이 움찔하지 않을 때 당신은 아무 말 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제여,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혼란을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쫓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사과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침묵을 통해 당신의 몸, 집중력, 마음, 존재감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뿌리를 내리고 목적의식을 갖게 되어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기에 그녀의 부재가 당신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당신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발전하는 남자의 앞줄에 앉았을 뿐이고 쇼가 시작되기도 전에 떠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수는 필요 없습니다. 게임도 필요 없습니다.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침묵을 당신의 질서로, 그녀의 거리를 당신의 규율로, 그녀의 차가움을 당신의 명료함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때 거절처럼 쓰라렸던 그 침묵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장의 공간이 됩니다. 방해, 드라마, 기다림 없이 오직 발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때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남자가 왜 멈췄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에너지가 바뀌었을까요? 왜 이제 침묵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때 당신은 힘이 뒤집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한 남자에 의해 제정이 된 침묵은 공격의 무기가 아니라 통제, 자기 관리, 자유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그 침묵 속에 앉아 있다면, 그 아픔을 느끼면서도 애원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물러나는 모든 순간을 당신의 힘의 일부를 되찾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이 글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자유를 선택하는 이유는 소음을 쫓는 것을 멈추고 침묵을 마스터하는 남자는 단순히 그녀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뛰어넘게 되고 그 어떤 말보다도 그녀의 자존심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비밀. 감정의 갑옷을 만들어라. 뭐가 지치는지 알아?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 그들의 침묵이 내 가치를 좌우하게 하고 그들의 뜨겁고 차가운 행동이 마치 파도처럼 나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도록 내버려두는 것.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린 파도처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용광로이자 불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바로 그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진정한 남자는 감정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지금 신경 쓰지 않는 척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건 부정입니다.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움츠러들지 않는 그런 남자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처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남자. 침묵을 위협이 아니라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남자. 진실은 이렇습니다. 감정적인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하고 잊을 겁니다. 당신은 인정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낼 겁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잠잠해지면 가슴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과 그 상처를 통해 날카로워지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른 것을 찾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도파민을 분비하거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든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건 그 안에 앉아 침묵에 귀 기울이고 그녀가 당신에게 의문을 품게 했던 모든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하세요. 그녀를 위해서도, 다음 여자를 위해서도, 복수를 위해서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감정적 방어막은 당신의 감정적 안정을 그녀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을 때 단단해집니다. 잠에서 깨어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모든 감정적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려 그녀를 우상화했을 때 당신이 버렸던 그 남자가 되도록 시간을 주는 선물입니다. 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며 며칠, 어쩌면 몇 주, 어쩌면 몇 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화가 애초에 그녀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이 당신이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면 어떨까요? 거절의 아픔을 느끼고 반응 대신 고요함을 선택할 때 당신은 평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손을 내밀고 자신을 설명하고 명확하게 물어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당신은 그것을 버립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오만함이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에너지에 더 이상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다는 조용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솟아오르게 할 때 당신은 그것을 버립니다. 당신은 상처를 느낍니다. 상처를 인정하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바꿉니다.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규율을 되찾기 위해 헬스장에 갑니다. 현명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다시 중요해지기 위해 책을 집어듭니다. 당신은 방해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다시 목적이 생기기 위해 일, 기술, 사명을 위해 나타납니다. 바로 그 변화, 그것이 바로 갑옷을 입는 느낌입니다.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작은 감정의 변화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공간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녀의 침묵은 덜 아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침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독입니다. 처벌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당신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의 강점을 정의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녀가 뒤돌아볼 때,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시했던 그 남자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그 남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 남자, 다시 일어서는데 그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던 그 남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 그녀가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모습이 어떻게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이 되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 갑옷의 힘입니다. 그것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쫓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방해받지 않고 현실에 기반을 두고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침묵 속에 앉아 치유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감각이 마비된 건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건되고 있는 중이며 더 강하고 날카롭고 더 굳건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변화를 느낀다면 절망보다는 고요함을, 반응보다는 성장을 선택하고 있다면 아래의 이 글을 당신만의 조용한 선언으로 적어보세요. 저는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저는 힘을 키워갑니다.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전장이 아니라 요새가 되기 시작하면 당신은 단순히 그녀의 침묵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결코 당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남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당신은 그녀가 눈치챌 필요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충분히 강해진 당신의 삶에 너무 집중하고 있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 있을 때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고 물러서거나 그냥 사라질 때 당신을 파괴하는 것은 항상 그녀의 침묵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고립입니다. 혼자 앉아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늪에 빠져 맴돌아요. 그리고 스스로 고통을 해결하려 애쓰며 진정한 남자는 혼자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하지만 강함이 곧 고독이라는 생각은 그 믿음은 허황된 믿음이자 위험한 생각이에요. 감정이 당신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당신의 관점을 확인해주고 당신을 안정시켜주고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그녀에게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그때 당신은 그녀에게 그녀가 얻지 못한 힘을 줍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변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인다면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녀의 힘은 단순히 내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어떤 남자도 자신을 뒷받침하는 무리 없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군중도, 술친구 무리도, 공허한 소음으로 당신을 흥분시키는 남자들도 아닙니다. 바로 무리입니다. 당신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남자, 당신의 변명을 간파하는 남자, 당신도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신이 넘어질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이 아닌 당신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남자입니다.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가치관, 습관, 심지어 감정의 한계점까지도 당신의 정신적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만약 여성적인 무관심의 첫 징후에도 무너져 내리는 남자들, 인정받기만을 쫓는 남자들, 호감과 감정적 고조만을 위해 사는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명료하게 움직이고 규율에 따라 살고 강해지기 위해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 남자들과 손을 잡으면 당신은 진화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은 떠나버린 여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있는지, 왜 답장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가 지켜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작아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남자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당신은 무언가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시다시피 부족을 만든다는 것은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 속에서는 결코 마주할 수 없는 싸움을 혼자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가짜 자신감은 거침없고 진짜 고통은 침묵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자아가 아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남자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를 찾으면 당신은 그 남자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 부족은 당신의 거울이 되어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아닌 존재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은 치유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돌아와서가 아니라 이미 이 길을 걷고 더 현명해졌지만 약해지지 않고 현명해진 다른 든든한 남자들과 다시 연결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혼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립된 채 꼼짝 못하고 그녀가 침묵했던 모든 말, 모든 눈빛, 모든 순간을 되짚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당신은 새로운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시 웃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감정적인 빚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의지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환경이 이제 당신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길을 잃은 기분이라면, 그녀의 침묵이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가슴에 맴돈다면 어쩌면 그녀와의 또 다른 대화가 필요한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당신을 굴복시키지 않는 남자와의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갑옷이 강화되고 관점이 재정비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여자에게서 회복하는 남자가 아닌
의도를 가지고 재건하는 남자가 됩니다. 사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설령 돌아온다 해도 그녀가 남겨둔 당신의 모습과 같은 당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달라져 있고 더 강하고 더 날카로워지고 지지받고 감정적으로 상호 의존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명료해져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당신만의 부족을 찾거나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세요. 남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함께할 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말이 당신에게 뭔가를 건드린다면 혼자 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남자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이 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저는 강인함으로 걸어갑니다. 진정한 힘은 대중 앞에서 얼마나 큰 함성을 지르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얼마나 튼튼한 기반을 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도 그 기반을 혼자서 쌓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남자를 진정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근육도, 돈도, 카리스마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이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당신 내면 깊숙이 타오르는 불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도, 어떤 침묵도, 어떤 거부감도 그 불꽃을 끌 수 없습니다. 남자가 끊임없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애쓰지 않아도 끌 수 있는 매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쫓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녀가 그들을 무시하고 멀어질 때 그들은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쫓고 질문하고 소용돌이칩니다. 그녀를 자신의 정신세계의 중심으로 삼고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 스위치를 켤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침묵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방향 감각 부족이 문제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녀의 침묵은 실제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그녀가 문자를 보내지 않는 매 순간은 감정적 위기가 됩니다. 답장하지 않은 모든 메시지는 당신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피드백을 통해 당신의 남성성, 가치, 힘에 대해 알게 되고 그녀가 나타나기 전부터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었음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명에 푹 빠져들고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 하루가 새벽 5시에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비전을 중심으로 흘러갈 때 당신은 침묵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감각이 마비되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목적의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누가 떠났는지, 누가 반응하지 않는지, 누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지에서 벗어나 그 사람들 없이 당신이 만들어가는 삶에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 여자들이 말해주지 않지만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남자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는 더 느리게 걷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묵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바쁘기만 합니다. 그는 차갑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길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그녀는 애초에 왜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당신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이 진전으로 이어질 때 그 역학은 달라집니다. 헬스장은 당신의 신전이 되고 일정표는 전쟁터가 됩니다. 아침 루틴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에너지는 찾는 것에서 쌓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는 그런 모습의 당신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된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당신의 목적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애초에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미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 있는지에 깊이 뿌리내려 그녀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일시적인 감정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재건 시즌입니다. 한때 당신을 산만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당신의 사명을 지연시켰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시즌입니다. 사과도 설명도 없이 그저 거리를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가 자신을 필요로 했던 남자에게 감명받지 못했다면 그렇지 않은 남자를 만나게 두세요. 목적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완벽한 사업 계획이나 100만 달러짜리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적은 아들을 제대로 키우고 몸을 되찾고 미뤄왔던 책을 쓰고 아무도 당신만 보는 조용하고 집중력 있고 충만한 삶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랑스럽게 깨어나세요. 거기서 시작하세요. 처음에 외로움을 느낀다면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만큼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랫동안 산만해 있었습니다. 이제 집중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기억할 때입니다. 당신이 방황하고 있었다면 누군가의 관심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규정하는 무게를 느꼈다면 이 말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쌓아야 할 것이 더 많지만 저절로 쌓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기나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그 남자가 되기 위해 목적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와 닿는다면 소리내어 말하세요.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누가 남든 떠나든 자신의 길을 가는 남자는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기준이 됩니다. 8번째 비밀. 부재가 집착이 아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세요. 남자가 여자와의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특히 그녀가 멀어지거나 침묵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이 한 말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당신이 한 행동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떠난 자리를 절박함으로 채웠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부재를 자신을 증명하고 그녀에게 당신의 관심을 일깨워주고 안부를 묻고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라는 초대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이 가장 보호해야 할 바로 그 호기심을 죽였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부재의 힘은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암시하는 바에 있습니다. 당신이 분노나 비통함이 아닌 침착함으로 침묵할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사라졌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를 쫓는 순간 그 모든 역관계가 무너집니다. 미스터리로 여겨질 것이 이제는 결핍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당신은 그녀에게 의도치 않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물러나도 당신이 항상 달려올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질문하기도 전에 당신이 모든 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불확실성 속에서만 커집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조종이나 장난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이해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관심,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누군가 그 공간에서 스스로를 떼어놓는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신성한 공간처럼 그 공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떠나가는 것을 느낄 때 더 꽉 붙잡고 손을 내밀고 고쳐주고 싶은 본능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본능은 명확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잊혀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반응한다고 해서 존경이나 욕망을 쌓는 것은 아닙니다. 절제하고 공간을 허용하고 그녀가 돌아올 운명이라면
돌아갈 곳이 있을 때만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존경이나 욕망을 쌓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처벌이 아닙니다. 전략도 아닙니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희망하지 않습니다. 쌓아 올립니다. 당신 사이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그녀가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과 함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중요한 건 관심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흔치 않습니다. 호기심은 스스로 얻어야 합니다. 문자가 끊긴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을 간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숨 쉴 수 있도록 내버려둔 침묵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원망 없이 사라졌는지,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열린 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가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원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녀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그저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도록 조용히 있는 것이라면 그녀는 그 행동을 감지할 것입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부재는 그녀가 그 공간을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부재가 당신을 대변하게 하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발전이 울려 퍼지게 하세요. 그녀가 당신의 페이지를 보고 당신이 미소 짓고 살고 일하고 창조하고 치유하는 모습을 강요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그녀 없이도 온전히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볼 때 바로 그때 당신의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때 호기심이 불타오릅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기억하는 그 남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누군가입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알아가야 할 누군가입니다. 과하게 설명하고 과하게 반응하고 과하게 보상하는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신은 더 크게 소리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강력한 힘으로 침묵했기 때문에 잊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지금 당신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 부재의 무게와 그 자리를 채우려는 유혹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고 숨을 쉬세요. 그리고 이것은 그녀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되찾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부재가 뻗어나가도록 하세요. 침묵이 지속되도록 하세요.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그녀가 그러는 동안 당신이 너무 산만해서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이 되어보세요. 만약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절박함 대신 규율을 선택한다면 아래에 적어보세요. 저는 제 에너지를 지킵니다. 분노가 아닌 차분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남자는 기억해달라고 애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잊히지 않습니다. 9번째 비밀. 그녀가 읽을 수 없는 남자가 되세요. 왜 어떤 남자들은 절대 상대에게 놀림받지 않을까요? 왜 어떤 남자들은 방에 들어와도 시험하지 않고 자극하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까요? 외모, 지위, 말투만으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여주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남자가 예측 가능해지면 무력해집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무슨 말을 할지, 얼마나 신경 쓸지 정확히 알게 되면 그녀는 긴장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감은 형님, 매력의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게임 플레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남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의 차분한 겉모습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 미스터리는 자석처럼 끌립니다. 흔치 않은 일이죠. 그녀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공유하고 지나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움직임을 명확하게 하려고 애쓰며 그것이 그녀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동안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너무 명확하게 하면 불꽃이 꺼집니다. 발견의 기회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더 이상 알아낼 것이 없어지면 그녀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남자는 단지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드러내기보다 듣는 데 더 집중합니다. 그는 그녀의 관심을 끌 만큼만 자신을 내어주지만 그녀가 이미 그를 이해했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차갑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통제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자들은 항상 남자를 시험합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이 확신이 없을 때, 상황이 불편할 때,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표정이 변하지 않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고, 리듬이 변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느낍니다. 당신이 쉽게 움직이지 않고 당신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느낌은 그들을 더욱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접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접근을 통제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남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녀는 그들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공짜로 살고 있다. 그런 남자가 되려면 침묵, 특히 자신의 침묵에 익숙해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감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에너지가 말하고 종종 그 에너지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또한 감정적 절제력을 길러야 한다. 그녀가 당신의 문자를 무시하든 물러서든 심지어 당신을 도발하려 하든 무언가가 당신을 자극할 때 당신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 당신은 관찰해야 한다.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읽어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을 읽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차분한 의도로 움직이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힘에 겨워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 당신은 그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단순히 당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해독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그녀를 계속 호기심에 사로잡게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호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드물게도 존중받는다면 오해받아도 괜찮아요. 그런 남자는 여자가 당신을 존중하면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굳이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녀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세요. 그녀에게 달려드는 모든 남자와 그녀가 물러날 때 움찔하지 않는 남자의 차이를 그녀가 느끼게 하세요.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 당신은 차갑지 않습니다. 침착합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이고 거리감이 없습니다.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면 호기심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꾸준함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읽기 쉽고 예측 가능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싶지 않다면 이제 그만 받아들이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댓글에 이 말을 남겨주세요. 제가 침묵 속에 움직이는 이유는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가 그녀가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녀의 자존심은 그저 깨지는 게 아니라 무너져 내릴 겁니다. 10번째 비밀. 당신의 성장을 그녀의 후회로 만들어 보세요. 그녀가 예상치 못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당신이 그녀의 휴대폰에서 처음 사라졌을 때도 심지어 그녀가 당신이 그 사진을 펼쳐보기를 바라며 게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그 순간은 그녀가 마침내 당신을 확인하고 당신이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옵니다. 그녀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그녀가 알던 남자에게서도요. 당신은 쫓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화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후회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간청해서도,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가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진정한 복수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과시하거나 뽐내거나 가짜 소식을 올리면서 그녀가 알아주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진화입니다. 그녀가 돌아갈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 당신의 평화, 당신의 존재 안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녀가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오려고 애쓴다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다시 일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감정을 시험하는 동안 당신은 그 감정을 마스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동안 당신은 그 가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침묵은 따끔거리지 않고 오히려 명령합니다. 당신의 부재는 멈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곁에 있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원망스러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성숙해졌고 당신을 잃어야만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비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한다면 그 후회는 당신이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짊어져야 할 것이 되게 하세요. 갇히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단지 그녀를 되찾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은 그 남자를 그리워하는 무게를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녀가 침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재탄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녀가 떠나가는 동안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 아직 치유 중이고 여전히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여전히 그녀가 당신이 떠난 것을 알아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계속 발전하세요. 진정한 성장은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녀가 마침내 뒤돌아보며 그녀 없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깨닫게 될 때 그녀가 그 조용한 진실 속에 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떠났고 당신은 그것을 연료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무시했고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불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과소평가했고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강점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그녀의 침묵이 이미 사과를 했기에 그녀가 사과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 말을 해두죠. 당신은 아팠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기다렸던 당신, 애원했던 당신,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겨 잠을 설쳤던 당신의 모습으로 이제 당신은 명확해졌기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의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당신의 성장만이 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침묵이 당신을 산산조각 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조각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화했다는 것을 그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뒤돌아볼 날이 올 때 당신은 비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앞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당신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더 당당하게 서고 더 깊이 호흡하고 마땅히 주어졌어야 할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도록 도와줬다면 이 영상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듣고 싶어하는 형제와 함께 나누세요. 더 많은 진실과 현실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구독하세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당신이 어느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예리하게, 침착하게, 그리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세요.